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 호주, 독일, 유럽연합, 프랑스 정상들과도 양자회담을 가졌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협력 국가들을 늘려나갔습니다. 이번 순방은 다른 나라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G7 정상회의에 두 차례 연이어 초청된 것이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코로나 이후 국빈으로 한국을 초청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규칙을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규칙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위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G7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두 차례나 반대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걸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손을 쓸 수 없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7과 국빈 방문 외에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보낸 정황도 밝혀지는 등 국제사회가 무조건적으로 자기들 편을 들어주길 원했죠. 또한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트집을 잡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 대외적으로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기대고 있는 미국은 일찍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왔으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분쟁화시키려고 발버둥쳐도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입장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거 그치지 않던 일본의 영토 도발에 대해 아예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며 못을 박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내 지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쿠릴 영토로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 역시 일본을 규탄하며 한국과 공동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페인은 스스로 아시아 최강국이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에 큰 스크래치를 입혔습니다. 스페인은 국빈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1730년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해 작성한 조선 왕국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 상하원 의장이 동행한 자리에서 도서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하며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화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서관 방문이 예정에 없었던 일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국이 협력해 일본을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G7 회의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을 무산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이러한 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도에 그려진 섬은 독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일본 외무성도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도쿄의 한중 의원은 산케이 신문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독도는 역사상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줄줄이 한국 편을 들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만 일본은 패닉에 빠져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위상을 놀랄 정도로 체감하고 있으며 한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도 독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일본이 격변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받고 외면을 받으면 아무리 우겨봤자 본인들만 손해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도 크게 당황하며 더 이상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케시마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한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빼앗길 게 분명하다. 우리는 스가의 외교력을 확인했다. 당장 총리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다.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다. 수십 년 전 한국은 최빈국이었는데 미래의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한국을 건드린 것은 건국 역사상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일본의 불합리한 관계를 강요할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내정 간섭을 감행하여 일본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것이고 다케시마를 포함한 대마도까지 강탈해 갈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의 위상에 대해 일본보다 아래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맞서야 하는 국가로 인정하고 싸워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국제사회는 무슨 이유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가? 일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경제대국이고 세계 속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편이라니 역시 외교력의 문제인가?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건지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건지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접근했을 뿐이다.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 한국과 회담한 내용만 봐도 5G 기술이나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직 한국의 기술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력 없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위상은 일본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국가 간에 해결해야 마땅한 영토 문제에 간섭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편을 드는 국가는 일본의 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드러운 모습만을 보여줘서 일본을 무시하는 국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다음에 초강 대국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편을 일본의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이 일본의 적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미국마저도 다케시마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의 일본을 절대 초강 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2010년은 중국에 역전당하는 해였고 2020년은 한국에 역전당하는 해가 됐다.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마다 일본의 치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이 우위에 있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과 종속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고 싶었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